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본 이들은 압니다. 불행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몇 가지 습관이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늘 빈 채로 남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괴롭히는 5가지 습관의 이름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남과 비교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은 늘 남과 자신을 견주며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손주가 의사라는데, 저 집은 벌써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면 지금의 삶이 초라해지고 내 손에 쥔 것도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비교는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남의 집 불빛이 환히 보이는 순간 내 집은 괜히 어두워 보이고, 남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순간 내 웃음은 작아지는 법이지요. 70을 넘긴 한 할머니도 늘 동창 모임을 다녀오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허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손주와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거나 연금이 넉넉해 걱정이 없다는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은 초라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늘 활달하던 한 친구가 큰 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늘 부러움의 대상이던 사람이 이제는 건강을 잃고 투병 중이라는 사실 앞에서 모든 비교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영자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지금의 평범한 일상, 아직 걷고 먹고 말할 수 있는 건강, 곁에 함께하는 배우자. 이 모든 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비교는 바람과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와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감싸해 두면 비교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었던 어느 길, 젊은 날 배우자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저녁상, 지금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남과 견줄 수 없는 나만의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닌 오롯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선물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허무와 열등감이 사라지고 대신 고요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는 남보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임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치유되고 삶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비교의 그림자가 걷히면 내 삶은 언제나 햇살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 불평하는 말버릇. 나이가 들수록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날씨도 참 지긋지긋하다. 불평은 순간 속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내 귀로 내가 듣는 독이 되어 천천히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불평은 내 얼굴빛을 흐리게 하고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며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치게 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나와 앉자마자 늘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허리가 아파 죽겠어. 사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냐, 괜찮으시냐 위로도 해주고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피곤해졌고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외로움 속에 혼자 계셨던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나온 게 고맙지요. 반찬이 참 맛있네. 이런 게 행복이지. 그 말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곁에 있는 이들에게 햇살처럼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도 덩달아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평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불평은 나를 쓸쓸하게 하지만 감사는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내가 오늘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를 병들게도 치유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날씨가 고맙다, 밥이 맛있다, 건강이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작은 감사를 입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고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까지도 달래줄 수 있습니다.
불평의 씨앗은 쓸쓸함을 열매 맺지만 감사의 씨앗은 기쁨을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면 그 향기는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웃게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 미루는 습관. 내일 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아직 시간이 있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오늘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크게 후회하는 순간은 못한 일이 아니라 미뤄둔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그림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캔버스에 자신만의 세상을 펼쳐보고 싶다는 소망이 늘 가슴속에 있었지요. 하지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 바쁘니 은퇴하면 해야지.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으니 조금 더 늙으면 시작하지. 세월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70을 넘겼습니다. 그는 결국 붓을 들었지만 손은 떨리고 눈은 침침했습니다. 하얀 캔버스를 오래 바라보다가 붓끝이 허공에서 맴돌 뿐 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쓸쓸한 웃음 속에 세월을 허비한 후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기다리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결국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깨달음을 얻은 뒤 매일 아침 작은 메모장에 3가지를 적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30분 걷기, 책 한 쪽 읽기. 그는 말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게 젊게 사는 비결이지요. 그의 눈빛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젊고 맑게 빛났습니다. 머뭇거림은 우리를 늙게 하고 지금의 행동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대신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언젠가 해야지 하며 미뤄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단 한 발이라도 움직여 보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아니라 평안히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 원망하는 습관. 사람은 힘들고 억울할 때 가장 쉽게 붙잡는 것이 원망입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놔서 인생이 꼬였다.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다. 이렇게 탓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 삶은 남의 손에 묶인 채 흘러가 버립니다. 원망은 족쇄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누군가를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발목을 묶어 나를 더 깊이 가라앉히는 쇠사슬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아내 역시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청춘이 다 갔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늘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말은 짧고 눈빛에는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원망은 어느새 둘 사이에 높은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큰 병을 얻고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침묵이 찾아온 그 순간 아내는 깊은 후회 속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사랑 한마디라도 더 해줄 걸. 그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허무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원망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원망은 나를 더 쓸쓸하게 하고 결국은 내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반대로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이해는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고 내려놓음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오래 묵은 원망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그 원망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래도 나와 함께 해준 세월이 있었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꿀 때 원망은 감사로 바뀌고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어둠을 키우지만 용서는 빛을 불러옵니다. 남을 탓하며 가슴에 돌덩이를 품고 사는 대신
그 돌을 내려놓고 햇살을 마주하는 것이 남은 삶을 가볍게 합니다. 5번째 습관, 남 탓하는 습관.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남을 탓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돼서 그렇다. 몸이 아프면 운이 없어 그렇다. 이렇게 말하며 마음의 무게를 잠시 덜어내려 하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은 더 깊은 그늘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 탓은 위로가 아니라 족쇄입니다. 책임을 밖으로 떠넘기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손잡이를 놓아버리고 맙니다. 남 탓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더는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늘 똑같은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늘 손해만 본다니까. 그 말은 늘 한숨과 함께 흘러나왔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실 거예요 하며 위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와 대화하기를 피했습니다. 그 곁에는 점점 더 적막이 내려앉았고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외로움 속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 병이 조기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발견된 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 순간 늘 고개를 떨구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 나쁜 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도 운이 좋았던 거구나. 그의 얼굴빛은 달라졌습니다. 늘 한숨으로 가득하던 자리에는 처음 보는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나는 피해자가 되지만 내 태도를 바꾸는 순간 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시대를, 운명을 혹은 내 젊은 날의 선택을. 그 탓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순간 원망은 감사로 바뀌고 삶은 새로운 빛으로 채워집니다. 남 탓은 벽을 쌓지만 태도의 변화는 길을 엽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의 바람은 여전히 불겠지만 그 바람 속을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돈보다 먼저 비워내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끝없는 비교, 습관적인 불평, 내일로만 미루는 버릇, 마음을 갉아먹는 원망, 그리고 끝내 나를 갇히게 하는 남 탓. 이 5가지는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행복을 멀리 밀어냅니다. 하지만 하나씩 놓아주는 순간 삶은 가벼워집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감사가 피어나고 불평을 버리면 웃음이 돌아오며 미루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오늘이 충만해지고 원망을 놓아주면 관계가 치유되며 남 탓을 멈추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삶은 짐을 더 쌓아가는 길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길입니다. 남은 생을 후회로 채우기보다 마음을 비우고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었음을.